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펀드 읽어주는 남자 신복TV의 신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음으로 복을 전달해주는 TV 신복TV의 신복입니다. 물론 아직 제가 구독자 수가 많지 않고 물론 재미도 없어요. 누가 뭐 재미도 없는 글을 보고 있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투자하시는 분들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제가 읽어드리는 이 재무상태표가 지금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에이스테커 지금 현재 테마는 4차 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섹터는 뭐 5G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에이스테커 지금 한 8, 9천원대부터 해가지고 상승분이 굉장히 컸습니다. 계속 상승을 해가지고 35,000원까지 찍고 내려왔죠. 그래서 3만원대에 지금 현재 물려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 기본적으로 이 회사 펀더멘탈은 내가 버텨도 되는지 아니면 뭐 추매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걸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재무상태표는 좀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제가 에이스테커 재무상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재무상태표 읽기 전에 뭐 결론부터 먼저 한번 내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내자면요. 이 회사의 재무상태표 회사의 기초체력 이 회사의 기초체력은 거지 같다. 이거 보고는 진짜 투자하기 힘들다. 재무상태표 보고는요 정말 이걸 투자 결정하기 힘들어요. 안정성 지표 자체가 하고요, 수익성 자체도 합니다. 성장성 지표도 하고요, 활동성 지표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다가 하기 때문에 하다. 일단 기초체력은 하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럼 과거 지표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과거 자료를 보시면요. 지금 3년치 지금 매출액, 단기순이익, 총자산, 부채 총계를 가지고 왔는데, 자기 자본 총계, 그리고 부채 총계. 요렇게 가지고 왔는데, 요 정도 증감률만, 과거 자료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안에서 보는 이유가, 이익 같은 경우에,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4-3년도 계속 적자를 보게 되면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어요.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상패 수순을 밟을 수도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되거든요. 자, 매출액은요, 2017년도에 어느 정도 했냐 그러면요, 매출액은 3,500억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3,700억을 했고요. 2019년도에는 3,780억을 했습니다. 요거는요, 거의 매출이 지금 거의 동일하다. 증감률이 거의 없다. 플러스 3%, 4% 내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중요한 건 단기순이익이죠. 자, 그러면 매출은 거의 비슷했는데 순이익 자체는 어떻게 됐느냐. 보시면요. 2017년도에는 540억의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고요. 2018년도에는 31억의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면 요때는 주가가 좀 상승을 했겠네요. 그죠? 그리고 다시 2019년도에는 큰 폭으로 300% 정도의 영업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자, 총자산 보겠습니다. 총자산은 지금 현재 2017년도에 3,735억이었고요. 2018년도에는요, 4,321억이었습니다. 2019년도에는요, 3,800억 정도였는데, 총자산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늘어났다가 2019년도에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자기 자본 총계를 보시면요, 자기 자본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자기 자본 총계는 671억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80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891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부채 같은 경우에는요 3064억이었고요. 2018년도에는 3512억이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2914억으로 줄어들었네요. 지금 현재 2018년도에는 부채 비율이 조금 늘어났고요. 2019년도에는 부채 비율이 줄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과거 지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박스권에서 놀았다. 과거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퍼입니다. 퍼 같은 경우에는요, 단기 순이익 자체가 이때는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퍼 값이 계산이 안 됐겠죠. 그래서 지금 홈 트레이딩을 보시면요, 계산값이 없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53배였습니다. 굉장히 높은 배수죠. 보통 퍼 값이 10 미만이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기준을 보통 두잖아요. 그죠?
요즘은요, 이 퍼 값이 낮은 종목들을 찾기가 힘들어요, 이제는. 전부 다 이 주식시장에 굉장히 많은 유동성 자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특히 개미들 자금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를 끌고 올라가는 것은 개미들입니다. 개미들이 지수를 받쳐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퍼 값이요 고평가된 지금 현재 기업들이 되게 많죠. EPS 같은 경우에는 뭐 당기순이익이 전부 다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EPS는 마이너스 한 주당 1926원의 손실이 났고요. 2019년도에는 한 주에 247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96원의 이익을 발생을 시켰네요. 이때 31억의 순이익이 31억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요런 값이 나왔을 거예요. 그럼 주당 장부 가치는 얼마냐? 이 주당 PP에서 주당 장부 가치는요, 청산 가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청산 가치. 이 회사가 비상장법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회사를 청산을 해. 그러면 이 한 주당 내가 주주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주당 이걸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2017년도에는요, 장부 가치로 따지면 2152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2018년도에는 2314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요, 2294원입니다. BP에서 그럼 이 BPS를 기준으로 우리가 배율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걸 보는 게 우리가 PBR입니다. 주당 순자산 비율이라고 하죠. 자, 주당 순자산 비율 같은 경우에는요, 2.30배였고요. 2018년도에는 2.2배였습니다. 2019년도에는요, 3.54배로 늘어났습니다. 이때 주가가 높아졌겠죠? 이때는 주가가 낮았다가, 그러면 이게 지금 한 주당 가격이 대충 나오죠. 그죠? 2.2배 같은 경우에는 한 5,000원 정도 했던 주식이에요. 근데 2019년도에 늘어났습니다. 그죠? 한 2019년도에는 한 7,000원 정도 했을 것 같다, 했겠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요 정도 수준이면 뭐 투자할 만한 뭐 금액이죠. 자, 그럼 과거 지표 펀더멘털로 따져보면요. 펀더멘털은 그래도 적정했다.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투자할 만한 과거 지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요때 요렇게 봤으면요, 요때는 아마 요 지표만으로도 아마 투자 결정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럼 현재의 재무상태표는 어떠냐? 그러면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 전년도랑 비교를 해서 반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감률이 어떻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무상태표입니다. 지금 2020년 반기 기준으로요, 1월달부터 6월까지죠. 1월부터 6월까지 지금 총 자산은요 4,310억입니다. 전년도 지금 총 자산이 지금 단기 2019년 기말 기준으로 3,786억이었으니까요. 총 자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익은 줄어들었는데 이게 늘어났다라는 거는요, 이게 부채가 늘어났겠죠. 증가를 했다. 유동자산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13%를 증가를 했고요. 비유동자산 같은 경우에는 14%,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10%,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17%가 증가를 했습니다. 유동부채는요 12%가 증가를 했고요. 비유동부채, 부채 총계 다 늘어났습니다. 비유동부채가 많이 늘어났네요. 41%가 늘어났고요. 부채 총계 같은 경우에는 16%가 늘어났습니다. 이때 뭐 빤한 거예요. 지금 현재 비유동부채가 41% 늘어났다는 게 지금 이게 금액이 480억이잖아요. 전환사채라든지 유증이라든지 뭔가가 있을 거예요. 자기자본 같은 경우에는 자기자본이 늘어났다라는 거는 자본으로 편입이 된 게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14% 정도가 늘었는데 전환사채 발행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거는 제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익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1%, 이익잉여금 같은 경우는 뭐 줄었어요. 그죠? 590억, 전년도 반기에 마이너스 59억의 영업이 손실이 났네요. 590억. 590억 영업 손실이 났는데, 이번 반기에는요, 530억 뭐 손실이 났어요. 물론, 손실이 난 건 매일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손실률이 조금 줄었다라는 거. 예?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요, 마이너스 5% 줄었고요. 자본과 부채 총계 요거는요, 어차피 총자산이랑 똑같습니다. 13%.
증가를 했습니다. 이자 비용 같은 경우에는요, 이 부채가 늘어난 게 맞아요. 이건 사채까지 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 현재, 이거 증감률이 높았던 거, 비유동 부채가요, 지금 41%가 늘어났다라는 거는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 이자 비용이 늘어났다라는 거는요, 무슨 얘기예요? 사채를 그만큼 끌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매출 채권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2019년도에는 530억엔의 매출 채권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2020년 반기에는요, 지금 매출 채권이 460억입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의 매출 채권, 물론 회수해야 되는 돈이죠. 물건을 주고 돈을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돈을 언제 받느냐? 제가 이거를 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왜 이걸 확인을 해야 되냐 그러면요, 지금 영업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데 내야 될 이자들이 많아요. 현금 흐름이 들어올 게 없는데 이자 비용 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죠? 그러면 왜 매출 채권을 봐야 되느냐? 현금 흐름이 안 좋은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매출 채권을 꼭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에이스테크의 그 주 고객사는요, 지금 현재 SK텔레콤, SK텔레콤, 그리고 LGU+, 그리고 KT,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삼성전자, 이 네 개가 대표적인 이제 거래처입니다. 그러면 한국 기업의 물건을 납품하는 물품대들은요, 전부 다 현금으로 결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현금으로 유입이 되는 돈들이고요. 수출하는 게 있어요. 수출 비중이 큽니다. 수출하는 제품들은 이게 이제 여신거래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결제 대금 기간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됩니다. 이거 길지 않아요? 3개월, 6개월. 이거는 이제 해외 거래다 보니까 3개월도 뭐 길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정도에 이 일부는 3개월, 일부는 6개월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회수가 된다라고 하면 이 이자 비용이 그렇게 뭐 위험 부담이 있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럼 포괄 손익을 한번 보겠습니다. 포괄 손익 같은 경우에는요. 2019년 반기에는요. 2,200억에 매출을 했는데 반동가리가 났어요. 2020년도에 전년도 대비해서 마이너스 54%입니다. 굉장히 실적이 떨어졌죠.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2019년도에 매출을 잘 해가지고 2020년도에 물론 지표들도 괜찮아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렇게 끌어올렸는데 2020년도에 지금 현재 주가가 반토막이 났죠. 매출이 반토막이 났어요. 단순히 반기 기준만으로. 자, 그렇게 따져보면요. 그러면 이 주가는 그 2019년도 주가보다는 더 떨어지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상승분은 300% 이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회사의 재무상태표만으로 포괄 손익 가지고만으로는 이 회사의 적정 주가를 구할 수 있느냐 어려운 얘기예요. 그죠? 이미 반토막 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반기 물론 3분기 분기보고서가 나오면 그때 되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보이겠죠? 얼마 전에 이 회사가 찌라시가 하나 떴어요. 그죠? 찌라시가 하나 떴는데 찌라시 하나 볼게요. 자, 찌라시를 하나 보시면요. 에이스테크는 롱텀 에볼루션 어드밴스드 및 5세대 이동통신 기주공용 라디오 시스템을 상용화하고 이달 초부터 글로벌 장비사에 공급하기로 했다. 약 10만 대의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찌라시가 며칠 전에 떴습니다. 요때 반짝 반등을 할 것처럼 하다가 다시 꺼졌죠. 그죠? 원가는 얼마 정도 들었느냐? 원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600억이 들어갔고요.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작다 보니까 90억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900억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증감률은 마이너스 44%인데 그만큼 매출이 적었기 때문에 원가도 적게 들어갔겠죠. 그런데 이거 보시면요. 이게 마진율이 별로예요. 매출 원가가 물론 다른 것도 빠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됐겠지만 이런 것들이 마진율이 크지 않다라는 게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그죠?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 현재 1조 원대에 물론 자본금 200억짜리잖아요. 그죠? 200억짜리가 1조 원의 시총을 버틸려고 그러면 이 매출액은 제 생각에는 이 정도 마진율이라고 하면 매출액을 한 4천억 정도는 해줘야 돼요. 4천억 정도를 3, 4천억 정도를 해줘야지. 물론 마진율이 크면
한 2천억만 하더라도 1조 원 버틸 수 있습니다. 뭐 향후 미래에 대한 뭐 그것만 있으면요 한 1,500억, 2천억만 하더라도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마진율 가지고는요 1조 원 버티기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뭐 이 에이스테크 처음 진입할 때 저는 1차 진입으로 조정장이 분명히 오면 이거는 낙폭이 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만 넣었던 겁니다. 그 뭐 아니나 다를까 쭉쭉쭉쭉쭉 뭐 조정장에 뭐 다른 것도 뭐 매 마찬가지로 뭐 5G들 다 조정을 받고 있지만 거품이 너무 꼈잖아요. 일단은 1차적으로 포괄손익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든 지표가 전년도보다 훨씬 못하다라는 거는요 얼핏 봐도 알잖아요. 그죠? 이렇게 감소를 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는 전년도보다 그래도 350%에서 한 400% 정도가 높이 형성을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데 꼭 참고를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금 흐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흐름표. 제가 현금 흐름표 이거 뭐 지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구독자분들은요 발음을 구분을 못하는구나 이 새끼 하실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구분 못해요. 발음이 안 돼요. 평생을 그래왔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이쁘게 봐주세요. 뭐 발음이 안 되더라도 발음이 구분이 안 돼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시면요 전년도에는 좋았습니다. 그죠? 71억 들어왔습니다. 영업활동 뭐 매출액도 괜찮았고요. 뭐 이익도 매출액도 괜찮았고요. 상대적으로 이때는 이익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잘 나왔습니다. 당기순이익도 잘 나왔고요.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 반기가 되니까요 이게 안 좋아졌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현금 흐름이 이 정도로 마이너스가 되면 뭘 의심이라고 했죠? 이 회사의 당기순이익 영업이익을 보시라고 했죠. 당기순이익 영업이익이 이게 플러스가 되어 있으면요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회사다. 절대 이 회사는 투자를 하지 말아라고 했잖아요. 그죠? 왜? 각종 지표들 이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부분들을 손을 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자, 요거는 어쩔 수 없는 현금 흐름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뭐가 있죠? 매출 채권이 460억이 발생을 해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연금 흐름은 마이너스가 되는 건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현금 흐름이 지금 마이너스니 뭐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죠? 뭐 어찌되었든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앞으로의 유망한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보시면요. 그러면 자, 내가 돈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투자활동까지 안 하면 안 되겠죠. 그죠? 투자 활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는 활동은요 마이너스가 되는 게 좋습니다. 투자 활동은 활발해야 돼요. 활발해야지 미래의 가치에 대한 부분을 창출을 할 수 있는 기대심이 요만큼이라도 생길 거 아니에요. 영업 활동도 안 좋은데 투자 활동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회사는 문제가 있겠죠. 자, 투자 활동 현금 흐름표 같은 경우에는요 전년도에는 수익이 있었는데 투자 활동이 활발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 반기에 투자 활동을 대폭적으로 늘립니다. 마이너스 530억 정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요 투자 활동을 충분히 열심히 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재무 활동 같은 경우에는요 전년도에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재무 활동이 확 좋아졌습니다. 재무 활동이 870억 정도의 재무 활동으로 돈이 유입이 엄청나게 많이 됐는데 이 재무 활동이 뭐냐?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채 발행이라든지 전환사채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걸로 회사로 돈이 유입이 된 거죠. 자, 여기에 전환사채 물량을 보시면요. 전환사채 물량이 전환사채가 8,759원에 발행을 했네요. 5월 4일날 400만 주 정도를 발행을 했습니다. 돈으로는 한 350억 가량인데 정확하게는 349억 8,738만 5,096원이네요. 이렇게 전환사채가 발행을 했기 때문에 재무활동으로 지금 현재 돈이 이만큼 유입이 된 겁니다. 이걸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회사가 미래 성장성이 없으면요, 전환사채 발행을 한다라고 해도, 누가 안 사면 그만 아닙니까? 그죠? 발행이 다 되었다라는 거는, 발행 물량이 다 소진이 되었다라는 거는, 이 회사의 미래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투자자들이 되기 때문에 이 사채를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12 발행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의 그러면 그때 발행했을 때 발행가가 아까 얼마였죠? 8,759원이었습니다. 5월 4일날 이때 그러면 주가는 어느 정도 했느냐? 자, 5월 4일날 발행을 했는데 5월 4일날 지금 그때 주가가 8,600원, 8,000 종가가 8,320원이었네요. 8,320원. 12 발행할 때 비슷한 금액으로 발행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 이만한 금액이 350억이 전부 다 소진이 다 됐다라는 거는요. 그 투자자들이 이미 이 회사의 성장 가치를 파악을 했던 거예요. 전화자체가 뭐예요? 나중에 12가 뭐예요? 나중에 내가 주식으로 막교환할 수 있는 그게 전환사채 아닙니까? 그래서 8천 이게 싸게 발행한 것도 아니고 그때 현재 주가로 거의 뭐 발행을 했기 때문에 재무활동 현금 흐름으로 유입이 된 돈은 비록 부채들이지만 향후 미래에 대한 투자의 여력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발행을 했던 거고 그게 전부 다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 그러면 향후 나중에 이게 이제 전환권이 행사가 될 때 유통 주식 수가 굉장히 늘어나겠죠. 그죠? 유통 발행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애로사항이 좀 있겠습니다. 그죠? 그럼 현금 흐름표는요. 제가 상중하로 따져보면요. 저는 중하로 주겠습니다. 중하. 자, 그럼 현재 시장 지표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퍼는요, 마이너스기 때문에 마이너스만 35배, 36배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제껴두고요. EPS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45원이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 754원. 주당 745원의 적자를 봤다는 얘기죠. 자, BPS 같은 경우에는요, 주당 순자산 가치가 2313원입니다. 한 주를 팔았을 때 2313원의, 가치를 가진다. 내 한 주 주가가 장부상으로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PBR 주당 순자산 비율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36배. 36배. 이래도 투자를 해야 되나? PBR 주당 순자산 장부가로 따졌을 때 근 40배. 내가 이 주식을 만약에 3만원에 샀다. 27,600원에 27,000 얼마죠? 지금 현재 주가가 27,100원 27,100원에 샀다. 그러면 혹시라도 이 회사가 망하게 되면 이 회사가 청산을 하게 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장부가는 2,313원이다. 이거는요, 이거 보고 투자하면요, 투자 못해요. 이 재무상태표 보고 투자는 할 수 없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감안을 하셔야 돼요. 이 회사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모든 지표가 안 좋다. 그래서 이게 적정 주가도 안 나와요. 적정 주가도 계산기 이게 제가 넣어놓은 게 이게 안 나와요. 그래서 오로지 이 회사는 정말 모멘텀 하나를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자, 종합적 산출 이것도 요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지표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거의 솔직히 제가 막말하자 그러면요, 이 재무상태표 보면요, 투자를 못 해요. 안 해요. 지표가 다 마이너스잖아요. 그나마 지금 봐줄 만한 거는요, 투자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 재무상태표상으로는. 물론 이 회사가 저는 이게 회사가 배당도 전혀 없고요. 올해도 내가 봤을 때는 배당을 칠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배당도 없고 이래가지고 지표를 산출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이 회사는요,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정말 위험을 감소를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가격을 보면요. 이 회사가 지금 만약에 이 지표를 가지고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7, 8천원 정도면요,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3만원, 위험 감소하셔야 됩니다. 단기랑, 기말이랑, 좀 반전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저게 무너지지 않아요. 저거를, 내년까지 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죠? 내년에, 우회됐던, 하여튼 재무상태표만으로는 이 회사는 투자할 가치는 없다. 그렇게 결론 내겠습니다. 재무상태표만으로는 이
회사는 지금 현재 주가로는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지만 이 5G의 성장성은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5G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구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신재생 에너지와 더불어 저는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5G 사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험을 안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 위험을 감수한 만큼 수익도 생기리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모멘텀을 보시면요, 모멘텀이 첫 번째가 삼성전자가 7조 원의 수주를 하면서 삼성전자가요, 국내 부품을 거의 다 씁니다. 한 40%에서 60%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국내 부품주들이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 그 중에 에이스테크가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1차적으로 생기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이 트럼프하고 조 바이든이 대선 전쟁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트럼프가 1200조 원의 투자를 공언을 이미 했었고요. 바이든이 된다라고 해서 이게 또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5G의 성장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멘텀 2-1로 지금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거의 제조들은요, 중국 공장들을 이용을 하잖아요. 중국은요, 제조 사업을 하는, 중국은요, 산업이 제조 산업이 아니었습니다. 생산 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의 중국 공장에서 생산을 많이 하는데, 이 에이스테크가 탈중국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오냐면요, 트럼프가 지금 중국 때리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가장 큰 게 화웨이입니다. 화웨이를 계속 때리고 있는데, 이미 에이스테크는 탈중국을 해서 베트남의 신규 공장을 지금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또 생산을 하고 있어요. 일부를. 남동 공장에서 생산하는 비율이 훨씬 크지만, 베트남 신규 공장에서 생산하는 양이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생산 능력이 현재의 3배 정도로 확대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5G가 성장세를 가지고 오면 에이스테크가 충분히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매출액 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지 않을까, 요런 또 기대감을 또 할 수가 있겠죠. 자, 모멘텀 세 번째입니다. 수소 전기차 성장 산업과 맞물려갈 자율주행이라고 제가 제목을 뽑았는데, 자율주행 산업도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여기에 에이스테크는 이미 차량 레이더, 통합 안테나, 차량 내외부 통신 장비 이런 것들을 이미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공급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장성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시장성. 처음에 제가 비유를 좀 하자면요, 처음에 이제 크루즈 옵션이라는 거 아시죠? 그죠? 크루즈 옵션이 세단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장이 크질 않았죠. 그런데 이 크루즈 기능이요, 점차 나아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보편화되지 않습니까? 소형차에도 달려있는 게 요즘은 크루즈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일부 세단들이나 고급차에 탑재가 되겠지만 결국에는 보편화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시장은요, 어마어마한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기술력과 개발 산업을 하고 있는, 그리고 이미 공급을 하고 있는 이 에이스테크는 분명히 미래 성장 산업에서 한 축을 담당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는 높은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지만, 지금 들어가신 분들, 위에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요, 조정장이 펼쳐진 이후에는 추매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느 시점에서 추매를 하셔야 되는지는요, 본인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 조정장이 지금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조정장이 계속 이어지면요, 분명히 이 회사의 주가는 한 24,000원까지도 떨어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 선에서는 추매를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도 있겠고요. 계속 방관하고 있다가 역추세가 걸렸을 때 그때 물을 타고 올라오는 방향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은요, 조정장을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조정장을 끝까지 기다렸다가 역추세 걸렸을 때 그때 일부 진입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상승을 이뤄내지 못하고 다시 내려간다. 그러면 그 이후에 추매 구간은 다시 잡아야 되겠죠. 이상 저는 이 주식
재무상태표 읽어드리는 건 마치도록 하고요. 에이스테크 재무상태표 상으로는 별로고요. 모멘텀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이 상품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읽어드리는 재무상태표의 내용들이 미래 수익을 보장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 너무나 잘 아실 테고요.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요, 모두 성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모두 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되십시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